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제 공부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학벌, 그 다음에 뭐 좋은 직장, 그리고 뭐 돈 버는 거에 대한 얘기를, 그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려고 합니다. 제 패친 가운데 한 분이 뭐 블로그를 하나 공유를 해 주셨는데, 100억을 할 거냐, 아니면 서울대를 할 거냐라는 이제 그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100억을 이제 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한 게 그거죠. 이제 그 서울대를 나와봐야 별거 없다. 예, 그거보다는 100억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뭐 혹은 100억의 가치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이제 결론부터 마지막 질문부터 얘기를 하자. 그럼 왜 그럼 돈을 100억을 벌려고 하느냐? 라고 할 때 그 결론은 대부분은 똑같을 거예요. 잘 살려고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결론 이제 후반부에는 조금 더 철학적인 질문을 하겠지만, 처음에 질문은 이제 상황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잘 산다는 기준이 이제 그 대학을 가면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대학을 가면 잘 사느냐?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면 잘 산다. 이제 요런 식의 이제 그 패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는 이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아니 대학을 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간판 따라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느냐? 예.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면 잘 살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에서 이제 발전한 게, 이제 좋은 대학보다는 특별한 좋은 직군으로 분류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쪽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쪽 사람들이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돈을 버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80년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80년대에 50대, 40대, 50대였던 분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70대, 80대 정도가 되시죠.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이거예요. 예전에는 80대, 70대의 연령층의 인구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이제 50대, 60대가 거의 이제 뭐라 그럴까, 은퇴한 그 첫 세대였는데,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도 보통은 이제 50대 후반, 60대,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60대가 되면 거의 다 은퇴였고, 학계에서도 70대가 되면 거의 다 은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의 뭐라 그럴까, 파워라 그래야 되나? 파워라는 표현은 그런데 그 포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사회적으로 미치는 포션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지금은 이미 70대, 80대 되신 분들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들 계시고, 저희 부모님들을 봐도 은퇴를 이미 하셨지만, 뭐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좋은 대학 플러스 이제 그런 직군, 그런 이제 선망받는 직군들에 대한 것들이 컸어요. 그러면 그걸 하느냐?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직군에 가면 명예도 있고, 그 명예가 있으면 돈도 따라오고, 돈 따라오면 잘 산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돈을 장사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자영업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CEO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그냥 자영업자예요. 그냥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저걸 못 받는,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리고 딴따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연예인들, 지금 연예인들의 위상이랑 그 당시의 연예인들 위상은 천지차이죠. 딴따라, 저는 여전히 그 딴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가 오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돈을 많이 벌면 잘 사는 거다. 이렇게가 된 게 이제 2000년대예요. 그래서 그때서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은 소위 말해서 직업의 귀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직업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선호하는 직업군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 판사, 검사, 뭐 변호사, 뭐 아니면은 의사, 뭐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그 뭐 교수, 뭐 아니면은 뭐 선생님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건 아니었고. 그런 쪽에 선호하는 직군이 아닌 그 당시에는 홀대받았던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도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직군들 아까 얘기한 대로 자영업자 자영업 하시는 중소기업 하시는 그 사장님 그 다음에 운동선수 예 80년대부터 했던 2000년대 운동선수들 그때부터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뭐 LPGA니 뭐 메이저리그에 이제 뭐 박찬호라든가 박세리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뛰고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리고 이제 연예인 아이돌 스타 그러니까 이런 직군들이 예전에는 2000년 이전에는 홀대를 받든지 그 당시에도 물론 돈을 많이 벌었었지만 홀대를 받던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더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다는 게 그건 다 필요 없고 돈만 많이 벌면 돼.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 돈을 가장 많이 번다고 해서 쉽게 벌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 자산을 불리는 부동산이나 어떤 그런 투자에 관한 것도 사실상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게 항상 리스크라는 혹은 불확실성이라는 걸 가지고 움직이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지 쉽게 벌면 쉽게 망한다고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홀대받던 전통적으로 좀 무시를 당하던 그런 직업군들이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소위 말해가지고 떡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진짜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은 떡상이야, 떡상. 말 그대로. 예전에는 연예인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체능, 그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체능 쪽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체능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웹툰 작가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다 예체능이잖아요. 예, 영상 제작을 하는 쪽이나 미술 쪽 원래의 그 아카데믹한 그 패스를 따라가면 결국은 미술이거든. 사진, 동영상 뭐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2000년대 초반까지 혹은 2000년 이전에는 그런 직업군들이 별로 선호를 받지 못했던 직업이라고. 근데 그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기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그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류의 직업군이 그게 몰린 데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쪽이 원인이냐 결과냐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몰린 데는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낮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를 하기가 그런 어떤 뭐 그러니까 이거잖아. 노래 부르고 뭐 동영상 찍고 이제 카메라가 발달하면서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동영상 찍고 하는 게 처음에 입문하기에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잖아. 누구나 다 하잖아. 심지어 나도 해. 나는 뭐 전혀 미술 쪽에는 거의 빵인 사람인데 그 동영상 찍고 편집도 하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물론 잘하기가 어렵죠, 그죠? 잘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쟁이 생기니까 진짜 괜찮은 퀄리티의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신 그 퀄리티가 나오는 그 숫자는 무지무지하게 작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잘 안 보는 거지. 아이돌 스타? 예, 일단 스타가 뭐 BTS나 하다못해 블랙핑크나 뭐 이런 애들만 돼도 뭐 요즘은 뭐 누구더라? 뭐 에스파인가? 뭐 하여튼 그런 애들이 이렇게 딱 뜨고 나면 그것만 보잖아.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고 실제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로 귀결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돈을 많이 버는 거를 기준으로 그 선택 기준이 바뀌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그 블로그에서 얘기한 건 그거지. 이제 애들한테 그러면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 왜냐?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돈을 많이 못 번다. 예. 그죠? 그리고 예전에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냐? 예, 잘 사는 건데 잘 살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블로그도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돈 많이 못 벌어. 예. 그러면은 쉽게 가지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거는 기본 전제가 틀렸어요. 몇 가지가 틀렸는데 첫 번째 틀린 거는 뭐냐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예.
돈을 벌면은 잘 산다. 예, 돈을 버니까 잘 산다가 이제 동치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돈을 버는 거를 집중을 하지 않고 이제 잘 사는 걸 찾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돈을 못 벌어본 경우거나 아니면 돈을 반대로 어마무시하게 벌어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사실은 그 굴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 아까 문화의 트렌드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돈을 벌면 잘 산다. 예, 잘 산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걸 행복하게 산다는 표현을 쓰는데 돈을 벌면 잘 살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게 이퀄이라는 거에 등식을 깰 수 있는 경우가 양극단밖에 없단 말이에요. 양극단이라는 게 아예 그거를 할 수 없는 돈을 아예 많이 벌 수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벌어본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한 케이스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러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의 그 문화를, 그 가치관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그리고 이 지금 동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그거를 깨야 됩니다. 예. 돈을 많이 번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명백합니다. 예. 그리고 그 잘 산다는 기준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게 잘 산다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행복하다는 의미인데,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불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돈이 이왕이면 많으면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진 않은 게 일단은 왜 그런 가치관이 불가능하냐면은 사람마다 그 잘 산다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같을 수가 없어요. 예, 사람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 게 정상이고 그게 자유주의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본인은 알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를 돼야지 행복한지가 본인이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감이, 그러니까 뭐를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모르지만, 이건 내가 싫다라고 하는 것들은 틀림없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일반 사회적인 가치로 돈을 많이 버는 게 그게 가치가 돼버리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미니퓰레이션이라 그러나요? 편협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나는 실제로 느끼는 건 행복하지 못하게 느껴. 근데 돈을 많이 버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이제 그런 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행위들을 해요. 뭐 쇼핑을 한다든가 뭐 소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여행 가가지고 뭐 인스타에다 사진을 남긴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하면서 그게 나는 진짜 행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사람들이 거의 안 해요. 예, 거의 안 하고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좀 많이 들고 이제 50대 뭐 40대 후반 50대가 되고 이제 진짜 조금 그 여유가 생길 때 혹은 아예 여유가 없을 때 현타가 오죠. 이게 사실은 자살률 많은 거랑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잘 사는 게 목적이면 그 잘 사는 거에 대한 목적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가 잘 사는 건데 라는 답을 본인이 찾아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거꾸로 쭉 내려가면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까지가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사실은 공부는 고등학교 이후의 공부. 저는 고등학교까지의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혹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전 세계에서 K-12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을 같이 마치면은 받게 되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 소양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제 나라에 따라 가지고 조금 대동소이한 건 있지만 그 기본적인 소양을 리버럴 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리버럴 아트에 대한 소양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 리버럴 아트에 대한 그게 기본 소양이 없으면 사람들이 생각을 제대로 못 해요. 예. 아무리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뭐 하고 해도 결정적인 판단을 하는데 미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편협하게 사고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중에 이제 또 생각날 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뭐가 내가 기준에서 뭐가 잘 사는 건지에 대한 게 서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제대로 잘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돈이 필요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돈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어요. 돈 버는 거가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죠. 돈을 왜 벌려고 해? 라고 질문하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슨 질문에 대답을 못 하냐면은, 그럼 하고 싶은 게 뭔데? 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사람의 90%, 95%는 대답을 못 합니다. 예.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거든.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고, 사람들이. 고등학교까지의 과정 동안 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예.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거에 따라 가지고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학벌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본 난리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왜 요즘에 사람들이 예체능하고 예체능에 몰리는 줄 아세요? 예체능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 시작은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대로 하려 그러면 돈이, 그러니까 그 다음 돼가지고 현실에 부딪히는 거야. 내가 너 내 노래 좀 하네. 쉽게 해가지고 뭐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니까 뭐 다른 사람들 잘한다 하고 노래 좀 하네. 그 뭐 저기 노래나 한번 해볼까? 그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해서 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그런 식의 사람들이 사고를 하는 거. 운동선수, 운동만 열심히 하면 돈 어마무시하게 벌리네. 운동선수나 할까? 골프 그렇게나 할까?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근데 왜 그러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요즘 이제 AI 뭐 전문가들 이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왜 수요가 계속 부족하느냐? 이거는 간단해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거든. 코딩을 하려 그러면 코딩을 어느 정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예체능계 교수는 취급 안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연과학이라든가 일렉트리컬 공학 쪽에 이제 뭐 교수라든가 뭐 연구직을 그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하면 그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 그거에 대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본 지식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안 배워요. 고등학교 내추럴 사이언스까지에 대한 보통은 리버럴 아트만 배우지,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테크니컬한 것들은 원래대로 하면 대학교에서 배우도록 돼 있다고.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소위 말해가지고 그 정력을 투자하고, 그리고 머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들어가자마자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어려워. 이거는 내가 지금 하기는 어려워.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부감이 생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고, 정작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왜 사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아까 얘기했는데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걸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펀드 매니징을 하고 이제 극으로 가면 이제 딜러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 딜러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갬블러가 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건 합법적인 갬블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 도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공부가 진짜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학자로 남으시는 그 세계 주요 석학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뭐 돈을 벌겠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보다는 아직까진, 적어도 대한민국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어서 대한민국은 모르겠지만 세계 유명한 교수들 가운데 그냥 그게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전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 공부를 굳이 왜 해요?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야지.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돈을 버는 방법을 찾는 게 빠른 거지. 왜 못하러 쉽게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대학 가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기본이 대한민국도 4년 나오면 한 1억 써야 되잖아요. 생활비까지 다 하면.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돈을 왜 버냐고. 돈을 왜 버냐고. 그러니까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은
이게 그거예요. 이거 하면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거는 이런 1차원적이고 직관적인 거는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렴풋이 그런 게 잡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어려서부터 해야 정작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그냥 시간이 좀 남고 해가지고 동영상을 조금 찍어봤는데 주저리 해가지고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알아서 챙겨 들으시고, 중요한 거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돈을 버는 게 세상의 전부는 아니면, 이게 지극히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지극히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지극히 교과서적인 얘기가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계실 가능성이 1억 5천만 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교과서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오늘 아침에 뭐 블로그도 있고 이제 뭐 다른 것 동영상 하나도 본 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짓거려 봤는데 알아서 들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